최근 뒷목이 뻣뻣하고 귀뒤가 뻐근한가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셨다가는 정말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38살 여성 환자분은 일주일 전부터 귀뒤 통증을 단순히 근육통인가 해서 넘기셨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입이 완전히 돌아간 채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원장님, 그때 그 통증이 이런 신호인 거란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안녕하세요. 이비한 한의원 민예은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5만 건의 안면마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명확한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의 의미를 몰라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한의원이 집중하고 있는 일명, 난청, 안면마비는 모두 우리 몸의 구조적인 불균형과 신경계의 과부하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급한 상황, 바로 안면마비와 뇌졸중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방법과 안면마비가 오기 전 우리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구조적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9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얼굴에 마비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혹시 이거 뇌졸중 아니야? 라고 엄청난 공포를 느끼시죠? 이 둘은 원인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뇌의 문제, 하나는 신경의 문제죠. 이걸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마에 주름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안면마비인지 아니면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하는 뇌졸중인지 대부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거울을 보고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보세요. 결과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입이 한쪽으로 돌아갔는데도 이마에는 양쪽 모두 주름이 잘 잡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 즉 중풍으로 인한 중추성 안면마비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뇌의 문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입이 돌아가고 눈이 감기지 않으면서 마비된 쪽 이마에 주름이 전혀 잡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마가 팽팽하게 주름까지 펴져 있죠. 이는 말초성 안면마비, 즉 벨마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것도 빨리 전문가를 찾아야 하지만 일단 뇌 자체의 문제는 아닐 확률이 큽니다. 안면마비는 뇌에서 온 신경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마부터 입까지 한쪽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 주름을 만들려고 해도 마비된 쪽은 전혀 움직이질 않죠. 하지만 뇌졸중을 양쪽 뇌가 함께 관리하는 이마 근육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입이 돌아가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마주름이 잘 잡히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바로 뇌신경의 지배구조 때문이에요. 얼굴의 아래쪽 근육, 입과 볼은요, 반대쪽 뇌가 혼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한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편 입이 바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얼굴의 위쪽, 이마 근육은 양쪽 뇌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뇌에 문제가 생겨도 반대쪽 뇌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마 주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말초성 안면마비는요, 뇌에서 빠져나온 안면신경 자체에 염증이 생긴 것이라서 이마부터 입까지 한쪽 얼굴 전체가 마비되는 것이에요. 이 3초 감별법으로 응급 상황을 판단했다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왜 내 안면신경이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사실 안면마비가 오기 전에 우리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는데 놓치기 쉬운 증상들이죠.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귀 뒤에서 오는 찌릿한 통증입니다. 바로 여기 귀 뒤에 움푹 들어간 곳이 찌릿하거나 묵직하게 아파오는 겁니다.
이곳은 안면신경이 얼굴로 나오는 중요한 통로인데 거북목과 일자목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이 통로가 늘리거나 좁아지게 되면 특유의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데요. 평소와 달리 물을 마실 때 한쪽으로만 샌다거나 좋아하는 음식의 맛이 뭔가 까끌까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안면신경은 미각의 일부도 담당하기 때문에 신경 기능이 떨어지며 무언가 맛이 마치 사포를 올려놓은 것처럼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세수할 때처럼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눈의 불편감입니다. 세수할 때 유독 한쪽 눈에만 비누가 막 들어갔다거나 사진을 찍었는데 나도 모르게 한쪽 눈만 작게 뜨고 있다면 이미 눈 주변 근육의 마비가 미세하게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서 목이 뻐근하다? 그럼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구조적인 문제가 신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몸의 경고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똑같이 피곤한데 누구는 안면마비가 오고 누구는 안 올까요? 예요. 안면마비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안면마비의 원인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벨마비인데요. 흔히 원인 불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으로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남세이 헌트 증후군이 15%를 차지하고 그 외에는 외상이나 종양 등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원인 불명이라는 말이 정말 원인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여러 요인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어떤 하나로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뵙는 분들을 보면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일종의 공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마감 스트레스랑 야근에 시달리던 30대 직장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0년 넘은 거북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가벼운 감기에 걸린 후 갑자기 안면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40대 주부 환자분은 시어머니의 병간호로 좀 몇 달간 잠도 좀 제대로 못 주무시고 또 목 뒤의 통증이나 일자몽도 상당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대상포진을 앓고 난 뒤에 안면마비로 이어진 경우였죠.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구조적 문제라는 기반 위에 스트레스, 바이러스, 면역 저하가 방아쇠가 딱 된 겁니다. 정상적인 목 구조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조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경이 압박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북목, 목의 구조가 틀어진 사람의 안면신경은요, 평상시에도 약 50%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30%의 추가적인 스트레스만 더해져도 80%가 돼서 한계점을 넘어버리는 거죠. 반면 정상 구조는요, 0%에서 시작하니까 웬만한 스트레스는 견딜 수 있어서 안면마비까지는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왜 하필 나에게만 안면마비가 왔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바이러스도 스트레스도 과로도 어떻게 보면 딱 방아쇠일 뿐 결국 이미 장전된 총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바로 구조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 자세 보이시죠?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취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목이요. 1cm만 앞으로 나올 때마다 경추는 4.5kg의 추가적인 하중을 받습니다. 이 상태가 5년, 10년 지속되고 나면 신경은 만성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혈류는 40%나 감소하게 되니까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스트레스 사건이 터지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 직접 쐬고 자버린 날, 감기나 독감 이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한 날, 연속적으로 야근하거나 밤새 작업한 후, 또 차가운 곳에서 목을 베고 잔 경우, 치과 치료나 발치후 염증, 계절 변화나 또 특히 환절기, 이 약해진 구조로 버티지 못하고 안면마비로 이어지는 겁니다.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작은 전조 증상 하나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신의 구조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안면마비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단순히 마비된 얼굴 근육에 침을 놓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죠. 저희는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신경이 압박된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신경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3단계 신경 감압 보건술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응급 대응으로 신경의 길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면신경이 얼굴로 나오는 길목인 귀 뒤쪽은 거북목 등에 의해서 매우 좁아지고 막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정밀 타겟 약침을 이용해서 신경 길목의 부종과 염증을 신속하게 가라앉힙니다. 이것이 바로 환자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즉 급성기에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꽉 막힌 교통체증 구간을 뚫어서 신경이 숨 쉴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이 전체 모든 치료의 최우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신경의 길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그 길이 다시는 막히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로잡아줘야 되겠죠. 안면신경 경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목뼈 1번과 2번의 미세한 뒤틀림을 정교한 추나요법을 통해 교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뼈를 맞추는 것을 넘어서 신경이 눌리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재설계해드리는 과정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핵심 근육의 이완과 재발 방지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주범인 돌처럼 굳어버린 목 주변 근육들의 가장 깊은 곳까지 풀어내서 신경이 가해지는 압박을 완전히 해소하게 됩니다. 이 3단계 원칙을 바탕으로 환자분의 회복 시기에 맞춰서 더욱 디테일한 치료 계획이 맞춤으로 세워집니다. 구조가 안정화되는 회복기에는 손상된 신경의 재생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전기 침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요. 마비된 근육의 미세한 표정을 되찾는 매선요법들을 활용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기혈을 보충하고 신경 면역력을 강화해서 신경을 보호하고 몸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끌어올려주는 맞춤 한약 치료가 함께합니다. 귀한 상향공진환 등이 바로 그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골든타임인 72시간 내에 이 체계적인 치료를 시작한 분들은 대부분 후유증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어가면 신경 손상이 깊어져서 회복이 훨씬 더뎌지고 어려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3초 확인법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만약 갑자기 얼굴 한쪽에 마비가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거울 앞으로 바로 가세요. 그리고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입이 돌아갔는데도 이마 주름이 잡힌다면 그건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지금 즉시 119를 부르세요. 반대로 이마까지 마비되어 주름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건 안면마비의 신호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 3초의 판단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켜보자는 아니란 생각이 평생 후유증을 남는 후회를 만듭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당신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비안 한의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